자, 내용이 안 어렵다. 여기 그 헌법 규정 그냥 원문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한 거고, 여기 보면은 자,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무슨 자유겠어요, 이건? 신체의 자유겠죠. 이거까지 했다. 신체의 자유는 무슨 권리에 들어가? 자유권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만 알면 돼. 기본 내용이고. 자, 모든 국민은 언출, 집결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무슨 자유겠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냥. 이걸 보고 이게 선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제시문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음과 관련된 뭐 기본권의 특징을 보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기본권의 특징은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아주 쉽죠. 내용이 막 되게 뭐 복잡해 보이고 많아 보이는데 당연한 얘기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들어가면 되고.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선거권을 가진다. 무슨 권? 선거권입니다. 선거권. 공무단위권을 가진다. 공무단위권 무슨 권? 공무단위권. 선거권과 공무단위권은 무슨 권리에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 참정권에 들어가는 거다. 정치 참여와 관련된 권리죠.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공무단위권은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는 피선거권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남이 나를 뽑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참고로 그 투표권은 몇 세부터? 18세부터 18세부터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피선거권도 국회의원부터는 만 18세.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인데 고산고에 의견을 한번 물었어가지고 기억해 주십시오. 공무단임권이고요.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무슨 권? 청원권입니다. 청원권이 무슨 권에 들어간다? 청구권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는 권리. 만약에 모르고 그냥 그걸 봤다. 무슨 권 같아 보여? 어느 권에 포함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이 문장. 사회권, 뭐 평등권, 애들이 계속 평등권으로 찾아해요.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거죠. 법률에 의한 재판. 그래서 평등권 아니에요 말하는데 재판 청구권입니다. 재판 청구권. 재판 청구권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안 틀려. 그러겠죠. 청구권이잖아. 재판 청구권이니까. 근데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재판 청구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별을 하나 쳐놓을까. 중요합니다. 재판 청구권. 오산고에서 기출을 한번 냈었다. 재판 청구권. 그다음에 가끔씩 나오는데 심화 내용, 정법 내용 가르치실 때 이런 표현, 이런 선지들을 넣으시거든요. 정법 선생님들이 기출해서. 보상은 합법적인 걸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요청하는 걸 보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배상은 불법적인 걸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요청하면 배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여기는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그러니까 네가 의심을 받는 사람이야, 혹은 뭐 고소를 당한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또 고소 당했으니까 또 잠깐 갇혀 있어, 구금됐어. 근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가 무효 처리된 거지,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내가 죄가 없는데 갇혀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게 합법적인 거야, 불법적인 거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불법적인 건 아닌 거에 피해를 받은 거야. 일단 보상하는 거지. 밑에는 불법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잖아.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았네. 그러면 계산하는 거예요. 절차이다. 괜찮니? 네, 형사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판 절차가 들어가 있어야 돼. 검사가 기소하는 거예요. 검찰. 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무슨 권이겠어요? 근로권이다. 근로권. 교육이랑 근로권이 사회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2세대 인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제 이런 거 나올 거고 6의 3단원에 연속 근로자 근로권 빡세게 나오거든요. 그쪽 파트도 따로 나중에 봐야 됩니다. 범위가 들어가는지 아니라 일단 중간으로 일단 안 할 건데. 그 다음에 노동사건 중요하고 8단원의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단, 단교, 행으로 외운다. 단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게 노력해야 된다. 무슨 권일까요? 재해 예방, 안전권이다. 안전하게.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무슨 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 주거권입니다. 이게 다 무슨 권리에 포함된다고? 안전권, 근로권, 환경권, 주거권이 사회권에 포함된다. 이 정도 말면 됩니다. 내용이 안 어렵죠 이거. 어렵게 막 표가 복잡해 보이는데 당연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재판 청구권으로 법을 빨릴 수 있고. 문제를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채권은 자 기본권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가요. 인권 파트에서 똑같이 나잖아요. 인권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권리야. 인권이 변했잖아. 기본권도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아니지. 자유권 뭐 독재국가에서 자유권 이런 거 신체 자유 이런 거 없어요. 정치 시위하다가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XX. 그리고 사회권도 이제 문화권 이런 거는 최근에 보장된 권리. 이게 헌법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권리입니다. 적극적 권리. 정의나 적극적 권리에 뭐 있어요 여기 안에 적극적 권리에 포함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다 했잖아. 그래 뭐야? 함정권, 청구권, 사회권까지 적극적 권리죠. 적극적 권리. 예진이 자 소극적 권리는 뭐 있어? 자유권만을 갖는 평등권은 양면적 권리 됐죠. 양면적 권리.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평등권은 중요합니다. 적극적 권리는 용승인데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만 해당되는 걸로 체크하십시오. 일단 문제 풀 때. 괜찮니? 자유권만 해당되는. 포괄적 권리. 예지야. 포괄적 권리 어떤 거 있어요? 포괄적 권리. 자유권 평등권이 포괄적 권리. 방금 했죠. 열건적 권리. 연우 해라. 연우에서 저번에 들었습니다. 어느 게 열거적 권리니? 열거적 권리 나열된 것만 딱 보장되죠. 그렇지. 참천사만 열거적 권리. 이것만 딱 헌법에 그러니까 얘네는 국가의 존재가 전제되는 권리죠. 얘네는 딱 나열한 것만 보장해 주라는 권리라고 합니다. 준이 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예진 아니고 예진이야. 국가의 전제로 하는 권리는 뭐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밑에 아니구나. 그러니까 차관이 나가. 본질적 권리 그거 시키는 건 줄 알아. 준이 하세요. 준이 그럼. 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 뭐예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권리 뭐야? 청구권. 또 참천사가 다 국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국가가 있어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삼정권, 청구권, 사회권. 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 안 되겠죠. 자유평등. 얘네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얘네는 국가가 없어도 괜찮아. 연유.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자유권. 역사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 사회권입니다. 연대권 아니고요. 연대권. 연대권은 기본권으로 치지 않아. 연대권은 전 세계가 뭉쳐서 보장해주는 거였잖아. 예지야. 기본권이라는 건 어디에 보장된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그랬니?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었다. 헌법. 그래서 국내적인 개념이야.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권까지 다 연대권은 기본권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장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입니다. 정의나 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진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가 뭐라고? 평등권. 그다음에 기본권 보장에 의한 수단이 되는 권리 청구권. 이건 안 틀리겠죠, 너는. 나머지 틀리면 안 돼. 회원이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뭘까요? 청구권이다. 재판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청구권. 회원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권리가 뭐야? 국민주권 어디 키워드랬어? 참정권이 국민주권이다. 정치에 참여해서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참정권. 유빈아 졸고 있니?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속 신문을 받지 아니하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호하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뭐가 관련된 권리가요? 뭐 같아? 그래 읽어봐. 자유권.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거다 이거.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해요.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할 때도 그 미란다 원칙 이런 거 하잖아.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정지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제 풀어봐라. 뭐만 풀어보냐면 35번, 37번만 풀어봅시다. 35번, 37번.
나머지도 다 풀어봐. 2분. 45번에는 몇 번이지? 2번, 4번. 45번에 2번, 4번. 30번에 1번입니다. 45번 괜찮니? 넘어가도 돼? 아니요, 저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게 해서 학교 밖에서도 붙여놔서 이름 들어간다. 아, 내 이름 알리기 싫은데 이름 다 드러나야 되는데 뭐가 침해된 거야? 자유권 침해된 거야. 나 사생활 침해 줘. 사생활 보호의 자유가 침해된 거고. 그다음에 침해행위라면 국가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은 사정을 진술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청한 거잖아요. 뭐 무슨 권리에? 청구권이겠죠. 밑에 매장에서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치마만 입고 머리 보였다 강하게 규제했대. 뭐를 침해당한 거야? 자유권 침해잖아요. 이것도. 자유권 침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국가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대. 똑같이? 청구권이겠죠? 그지? 진정을 제기한 거잖아. 그럼 무슨 권리? 그러니까 자유권과 청구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되겠지. 과학에 평등하다 무슨 권리야? 과학에 평등하다 무슨 권? 평등권이겠지. 평등하다며. 재판 청구권이랑 달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판 청구권이고 조합의 평등하고 당연히 평등권이죠. 평등이 나와있잖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준비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무슨 권이겠니? 자유권이겠지. 이거는 당연히 사생활 보호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해달라. 이번이 맞고 있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무슨 권? 참여권에 해당되는 거고 국민에게 문서로 청원할 권리 뭐야? 국가기관에 청구권이겠지. 그래서 2번, 4번이겠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어디 들어가니? 범아! 근로의 권리가 어디 들어가니? 무슨 권이야? 여기 근로권이 어느 권에 들어갔어요? 사회권에 들어갔잖아. 사회권이. 요거는 맨날 나오잖아요. 또 이게 해당되는 것마다 A, B, C를 나눠서 써야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뭐예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자유권이죠.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이게 다 위에 나오는 표현들이 다 선지에 나오는 표현들이야.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알아야 돼. 수단적 권리는 뭐가 수단적 권리였니? 예지 수단적 권리 뭐가 수단적 권리였어? 예진이 알려주세요. 수단적 권리. 청구권 그치. 청구권이지. 그럼 가가 자유권이야. 그럼 가가 자유권이면 A가 어디니? A가 자유권이죠. 자유권인데. 그러면 나가 수단적 권리인가? 여기 청구권 들어갈 수 있잖아. 청구권 아니고 자유권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예로가 청구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획은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오른손 들고 기획은 모른대. 나가 복지국가의 실행을 위한 권리 뭘까? 복지국가 실행. 채원아 뭐지? 사회권 복지국가 사회권 소극적 방어적 권리는 뭐야? 채원 소극적 방어적 권리는 뭐? 소극적 권리는 뭐만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 유빈아 괜찮니? 안 괜찮니? 자, 가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권리가 뭐야? A가 뭐겠니? 가가 다 지우고 맨날 풀어야 돼. 이렇게 선지마다 기획 이유 무슨 게 다르잖아. 그때 다시 지우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A가 사회권이 되는 거고 B가 자유권이 되는 거네. 아니구나. 나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여기 자유권 권리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죠. 이유도 오른 선지네. 사회권 예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고 자유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러면 아니다. 여기 B가 청구권이라네. 그러면 A가 사회권, B, C가 자유권이니까 B가 청구권일 수 있다. 청구권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도 맞고. 자, A가 국가배상 청구권을 포함하는 권리 무슨 권리야? 국가배상 청구권을 포함하는 권리. 청구권이기 장님. 그러면 A는 청구권이겠죠. 청구권. A가 청구권이고. 그러면 나의 열거적 권리는 어떤 게 열거적 권리였니? 예지 어떤 게 열거적 권리였어요? 참선사가 열거적 권리잖아. 그러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이 A인데 나의 열거적 권리인가 아니요 들어갈 수 있나? 청구권이 A거든요. 그냥 열거적 권리인가라는 표현이 나에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죠. 여기 아니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로 가야지 청구권. 그래서 X 틀렸습니다. 자, C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뭘까요? 사회권입니다. 그러면 C가 사회권이고 A의 가의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 뭐였어요? 참천사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오가 들어가면 안 돼. 참천사가 열거적 권리.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 그래서 일도 틀렸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있어야겠죠?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 이쪽 파트가 정법이라서 정법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기본권 아까 포괄적 권리,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거 얘기했죠. 근데 자유권, 평등권 말고도 기본권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냥. 기본권. 규민아! 자유와 권리가 뭐라고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거. 이게 그냥 기본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분만 서 있어라. 뒤에 가 있어라. 날라가. 바람개비 날라가세요. 자,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적히지 않은 이유 말고는 무시하지 말라고요. 경시는 가볍게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에 적어놓은 거 아니고는 기본권 좀 홈런을 보장해 주라는 얘기야.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 주시면 많이 보장해 주라는 얘기죠. 기본권 보장해 주. 그래서 사례에 뭐냐면 일조권, 수면권, 건강권 안 나와 있어 헌법에.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거 어떤 거? 문화권 같은 거. 문화권 지금 헌법에 지금 개정 헌법이 87년 헌법이라니까. 9차 개정 헌법. 근데 87 문화권 뭐와 관련된 권리였어요? 기본권이. 여가생활과 관련된 권리가. 87년도면 우리나라 한참 경쟁해라 막 이게 전 세계 노동시간 탁 찍고 막 그러던 시기라고. 괜찮니? 왜 나 죽어 있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정민이를 위해 박수 쳐주세요. 힘들어하는 정민이를 위해. 힘들어하는 범인을 위해 박수 줍시다. 범아! 여기 다 널 쳐다보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가 되지 말자. 여튼 그래서 87년 당시에 헌법에 문화권 여가생활과 관련된 권리가 규정이 들어갈 수 있겠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다음에 27일 권리. 정부인권 혹은 27일 권리. 그러니까 87년도면은 아직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엄청 어렸을 때 처음으로 컴퓨터가 들어왔거든요. 한 5년 전쯤에 내가 엄청 어렸을 때. 한 10년 전으로 합시다. 10년 전쯤에. 그래서 그때 처음 컴퓨터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때 87년 되면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어요. 미국에서 막 군사용으로 쓰고 막 그런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근데 아직 개정이 안 됐죠. 헌법 개정 엄청 큰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국민투표가 어째야 돼? 뒤로 가. 써있어. 뒤로 가 써있고. 그래서 아직 헌법 개정이 안 돼서 이런 표현들이 안 들어가 있지만 요 규정에 이거에서 이거 헌법소원 자주 나올 거 아니야. 문화권 침해당했다, 정보인권 침해당했다고 재판소에서 재판 걸 때 보면 왜 이거 기본권 침해된 사례로 재판에서 판결을 해주냐? 요거에 의거해서 재판을 해주는 거야. 헌법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보장해 주라면 이런 것도 보장해 줘야죠. 그죠? 일조권 태양빛을 쬐일 권리죠. 수면권 충분히 잘 수 있는 권리일 거 아니야. 건강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해줄 권리지. 이런 건 자발적인 노동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거도 헌법에서 이거 보호해줘야 하는 권리라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도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는 게 37조 1항이다. 1항, 2항 둘 다 중요해요. 37조 1항은 폭넓게 보장해줘라. 37조 2항은 제한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고요.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이었어요. 국민의 기본권은 뭐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이거 나왔잖아. 중3 때 나오죠 이거.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냥 통째로 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자유와 권리가 기본권이겠죠. 자유와 권리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봅시다. 국가안전보장. 이거 세 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맨날 자주 나온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가 아니고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맞아, 틀려.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사유가 아니라면 기본권을 절대 제한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이 빠졌죠. 세 개 다 외워야 돼. 명확하게. 국가안전보장은 뭐 군사보안시설 이런 겁니다. 여기 4번이 그대로 4번이죠. 여기는 뭐 공공복리는 개발 웬만한 거 다 공공복리에 들어가 있고 되게 굉장히 주중공시라는 개념을 가서 그래서 시위 장소, 시간, 공공장소 끄면 개발 제한 구역은 공공복리에 들어가. 질서 유지, 뭐 과속 운전 단속 이런 거 질서 유지. 정민아, 너도 5분 서 있어. 그냥 거기 서 있어. 서서. 하지만 아무 때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서 들어야 돼. 서서 들어가 빨리. 왜 거기 서서 들으라니까? 뒤에 뭘 안 보여. 옆에 붙어 있으면 되지. 그래서 필요한 이런 거를 위해서 제한을 하더라도 아무 때나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하죠. 이 제한할 때도 어떤 형식을 거쳐야 되냐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뭘 주의하라고 내가 이거 두 개에서 잠깐 들어왔냐면 이 멘트는 어디 나온 거라고? 요 37조 1항은 뭐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데 제한할 때는 뭘 통해서만 제한하라고? 법률이다. 주의하세요 이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헌법 37조 2항이야. 근데 제한할 때는 뭘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괜찮니 규빈아? 규빈아 너도 날라가라 지금. 후 5분 있다 주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개발 제한 구역. 그 도심파트 내가 할 때 얘기했다. 도심이 여기 있고 이거 집값 제일 비싸댔죠. 집값이 쭉 떨어지다가 기억도 안 나죠. 집값이 떨어지다가 여기 집값 지대 거리. 그래 이거. 근데 집값이 도심에서 쭉 떨어지다가 도심에서 좀 올라갔다가 이제 쭉 떨어지다가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가서 집값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폭락한다는 쪽으로 된다. 폭락하면. 용도 제한이 걸려있잖아. 백화점 이런 거 못 친다고 여기는. 자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 침해 사례라고 헌법소송을 걸었어. 근데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발 그리고 그냥 이거를 제한할 때도 그냥 막 제한한 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고. 너 여기서 백화점 같은 거 건물 못 지어. 특별 조치법에 따라. 그리고 기본권은 여기 있는 거 이거 시위 장소 우리가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어. 그거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야. 언론 너 앞으로 시위하지 마. 이런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뭐는 지정할 수 있다고? 시위 시간과 장소는 제한할 수 있어. 뭐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 답시다. 이렇게 말. 돌리지 뭐. 어쩌겠니? 뭐안 들려? 자,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 외울 때 국가 공공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세 가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국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첫 글자마다 적게 해야 되고, 공공질빵 하잖아. 뭐 질서 유지, 뭐 국가 안전 보장하니까 국공질빵 뭐 이런 느낌으로 국공질을 위해 보장하는 거다. 공공질빵. 국공질.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 한 글자로 가서 국공질을 위하여 유지한다. 공공질빵 생각하라고. 공공질빵. 국공질빵이야. 빵. 국공질. 세 가지 뭐라고? 자. 군사 보안시설 뭐예요? 군사 보안시설 촬영 문제를 뭐가 관련되는 건가? 국가안전보장이다. 국가안전보장. 저거 4번에 다 똑같은 거죠 이거. 개발 제한 구역, 시위 장소, 시간 제한 이런 거 뭘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속운전하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거를 좀 심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약사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만들어놨더라고. 이게 정법 내용이긴 합니다. 목적상 한계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국공지를 위해서만 제한해라. 목적상 한계고요. 방법은 어떤 방법?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라. 형식은 법률이나 형식을 따라라. 내용은 뭘 침해할 수 없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근데 뭐 대로 한복판에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대로 한복판에서 막 가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 가자 뭐 그걸로 가는 거죠. 안 되지. 그런 거는 제한할 수 있다. 장소, 인원, 시간 이런 거 통보하고 이렇게 허가 받고 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승인 받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집회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문제 생긴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렵다. 어려운 거는 같이 풉시다. 같이 풀고 일단 세 개 풀어봐. 금방 풉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안 돌리게.
38번 괜찮니? 38번은 안 어렵죠. 답이 뭐예요? 38번, 5번, 39번, 5번, 5번, 2번. 맞췄어요. 40번 맞췄어요. 어? 어떻게 맞췄지? 같이 봅시다. 5번은 괜찮죠? 요거 명시된 게 요것도 괜찮지? 38번도 괜찮지? 넘어간다? 뭐만 명시돼 있어요? 보자. 교육권 명시돼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교육권. 근로권 헌법에 있어요. 청구권 헌법에 있어요. 나머지 다 없어요. 그래서 6개다. 괜찮죠? 9개 중에 3개 빼니까. 요거는 같이 한번 봅시다. 3개가 있는데 B가 자유권이야. B가 자유권입니다.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인가? 맞니? 자유권이 국가 성립 이전부터 보장돼요. 네. 가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아니고 들어가면 안 되지. 네. X 들어갈 수 없다기 때문에 옳은 선지입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B가 청구권이면 B가 청구권이야.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가? 맞니? 일단 청구권이 다른 기본권 청구권이 얘잖아. 청구권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가? 맞습니까? 전제 조건은 뭐야? 평등권이지. 들어갈 수 없죠. 이거는 X고. B가 청구권이야. B가 청구권인데 나의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입니까? 맞니? 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얘 청구권이면 기본권 제한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 맞아요? 아니요. 맞잖아. 맞죠? 아니 모든 기본권은 다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뭐니? 국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가 준수된다면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잖아. 네.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는데 왜 틀리냐면 다른 기본권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는 이게 논리학 시험인가 사회 시험인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A, C도 기본권이잖아. 그런 거 아니야. 기본권이 자유권, 청구권, 평등권이라서 이것 때문에 틀렸대. 좀 그래. 너무 아니 이거를 자, 이거는 얘인데 A, C가 아니오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것도 틀렸대요. 애들이 문제를 올바로 푼 애들도 당연히 청구권 제한할 수 있지라고 해가지고 맞아 이게 기읍, 딕을 리을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기읍, 딕을 일이 있어가지고 없으면 쓰라. 근데 심성이 약한 분이죠. 오상보 선생님이 이렇게 당시는 성악설 막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영혼이 보인다고.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나쁜 심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는 거죠. 변별력 문제를 낼 거야. 너네도 뭐 이웃했어요. A가 평등권이고 B가 자유권이야. A가 평등권이고 평등권이고 뭐야? B가 자유권이야. 그럼 C는 뭐니? 청구권이겠죠. 청구권. C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재판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애들이 이 멘트만 보면 이게 재판 청구권이 잘 모른단 말이야. 청구권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옳은 선들어서 기획 위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도 이제 여기는 조금 외워야 된다. 쉽지 않거든요. 정법 내용이잖아. 쉽지 않다. 조금 쉽지 않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암기하면 돼. 암기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법령의 위계 두 번 읽읍시다 일단. 헌법 명조규라고 읽어라. 헌법 명조규다. 헌법 명조규 두 번 읽어라. 헌법 명조규 헌법 명조규 두 번 읽으라고. 헌법 명조규 이거 뭐라고 외우면 될까요? 맘만 들었는데 두 문자 따서 외우면 10번 언행한처럼 계속 읽다 보면 뒤에 읽을 거예요. 헌법 명조규예요. 법령의 위계가 있는데 헌법이 가장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자, 그럼 우리 기본권 제한 요건이 어디 보장돼 있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그 어디에 보장된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헌법. 우리나라 재헌 헌법 할 때 그 헌법이다. 재헌절이 헌법을 만든다는 얘기죠.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야. 헌법은. 헌법 국회에서 만드는 거 맞아요? 아니야.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들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구차 개정만 해온 거야. 그치? 그리고 관리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리합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는 거지. 법률이 뭐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그치 뭐 탄핵 이런 게 정당한지 헌법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안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만들어 틀렸어요. 그냥 거기에 따라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주는 기관이죠. 우리나라 최고 그 판결기관 사법기구예요.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회에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법률 엄청 많다. 10,000건이 넘어요.
헌법 정신을 보장하려고 만든 거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법률안 발의 건수가 많은 편이래요. 근데 많은 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천 기준에 법률안 발의 건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만발해서 좀 문제랍니다. 여기는 쓸데없는 것도 많고 규제도 많고 막 그래 돼가지고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줄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다.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국회고 정부가 행정부죠. 여기는 중앙 입법부, 중앙 행정부. 우리나라 전체. 여기는 지방 입법부, 지방 행정부가 이제 관련 법령을 하나씩 만들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 만드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행정 절차를 하잖아. 세금 걷고 도로 깔고 군대 징집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필요한 뭔가 절차들이 규정된 뭐 법령이 하나 필요할 거 아니야. 뭐 이거에 따라서 걷고 그래서 걷어도 정당하다 뭐 이런 거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을 실시할 때는 여기 이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걸 제정해 놓은 법령을 뭐라 그러면 명령이라고 합니다. 헌법명 조기다 명령이다 명령 조례 규칙이라고 해요. 이걸 언제 배웠어? 중学때 배웠잖아. 규칙. 그러니까 이게 도박사 이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좀 웃기지. 어떻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너네가 중学때 배웠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디? 근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재에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사회를 선행을 해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리셋돼서 와서 그냥 다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애초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명령 조례 규칙 뭐 위헌 명령 규칙 심사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게 뭐예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일단 이걸 외웁니다. 한번 너무 좋고. 괜찮지? 그리고 이 명령 중에 그 최고 명령이 뭐야? 다 명령 중 명령도 급이 있거든요. 대통령령이 제일 최고급이다. 그다음에 각 부 장관들이 내리는 명령이 있어. 그게 그 다음 명이다. 국방부령, 행안부령, 뭐 해양수산부령 이렇게 나와요. 명령. 괜찮죠? 그다음에 요거는 중앙까지고 지방에서 입법부 행정부가 하는 거야. 지방에서 입법부가 하는 거를 조례라고 합니다. 뭐 서울시 의회, 대구시 의회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대구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을 거 아니야. 시장, 군수, 그 구청장 뭐 이런 애들 만들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규칙을 만드는 거죠. 서울시 규칙 이런 거. 걔네도 행정가의 차이. 괜찮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했냐면 이거를 외워야 되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만 딱 쳐. 명령심사권을 C가 B를 견제하는 권한으로 가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심사권이 누가 가지니까 C는 뭐고 B는 뭐고 A는 뭐네. 그래서 각각 A가 B가 서로 어떻게 견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의나. 그래서 아니 이것만 딱 준다니까. A, B, C가 명령심사권이 C가 B를 견제하는 권한. 명령심사권 누가 가져요? 누가 심사하니? 사업부가 가져. B는 뭐 있니? 행정부가 가져. 그렇지? A는 입법부. 그러면 서로 견제하는 거 무슨 권한? 뭐 이런 거를 견제하는 권한을 그래서 외워야 돼가지고 이거 한국 문제 10분 나와요. 뭐 그런 거 나와. 중3 때 배웠어. 배웠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애들이 다 까먹었어. 그래서 다시 가는. 그치. 너는 근데 중3 때 심지어 그런 거잖아. 너는 중3 때 이걸 겪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을 발의하는 걸 봤죠. 의결하는 걸 봤지. 직접 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조심하셔야죠. 자, 이거를 권력 분립 제도라고 하는데 2번 권력 분립. 여기부터 졸지 말고 예지야! 여기서 중요하다. 다 조는 사람은 10분씩 서 있습니다. 중요하다. 여기 어렵다. 여기 안 외우면 여기 한 분씩 나오는데 이거 풀겠니? 아까부터. 다 외워야 돼. 졸지 말고 지금. 중요하다. 이름 공부할 거 같어. 권력 우리 분립 제도고요. 하나씩 하자. 이게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할게요. 일단은 뭐부터 하지? 사법부가 법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 내가. 빨간색,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법과 관련된 거고 파란색.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거지. 빨간색은 행정과 관련된 거야.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저희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법과 이 사법부는 법과 관련된 권한이기 때문에 법으로 둘 다 견제하는 거다. 지금 법적인 거에서 짜는 거잖아 사법부가.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가 법 잘 만들었냐, 그다음에 입법부가 법 잘 만들었냐를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에다 뭐라 적냐면, 자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합니다. 이거를 위헌, 법률, 심사, 권 맞을까? 재청권이다. 위헌, 법률, 심사, 권이라 그러면 틀려요. 위헌, 법률, 심사는 어디서 할까?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예요. 우리나라 2대 사법기관이 우리나라 2대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거든요. 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2대 사법기관인데 쌤이랑 했던 거. 그러겠지. 당연히 했겠죠. 나 이거 안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는 사법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얘네 세 개의 상위기구처럼 기능을 해. 탄핵소추 의결은 어디서 해? 입법부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거든요. 탄핵 결정은 어디서 해? 탄핵 심사는 어디서 해? 헌법재판소에서 해. 이거 실시간. 실시간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주문 피고인 땡땡땡을 탄핵한다 얘기했잖아. 판결에서 땅땅땅 주문 읽어줬잖아. 그래. 실제로 일단 경험자니까 잘 알겠네. 탄핵 저기. 저 시험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역사의 세계를 좋았는데. 역사를 겪은 세대는 훌륭합니다. 훌륭한 건가? 이건 안 틀리겠지 탄핵은. 그래서 위헌 법률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요. 위헌 법률 심사해달라고 법률은 좀 급이 높죠. 사법부에서 마음대로 마음대로 너네 법률 잘못됐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월권행위라 보는 거야. 얘네들이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명분상으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위가 동등한데 너네 법률 잘못됐어 하면 사법부가 너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지. 그래서 올리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판결해달라. 맞아. 그럼 그거 맞잖아. 왜 기억나지? 이런 거 6명 동의해야 되는 거, 올려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요청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헌법 명조 규중에 행정부에서 하는 거 2개 뭐야? 행정부가 하는 거 2개. 명령하고 규칙 2개.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이 급이 좀 낮다고 보는 거지. 법률에 비해서는. 행정부는 주 업무는 뭐야? 행정 업무야. 그냥 규칙, 명령 이런 거는 부 업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건 잘못됐다. 어차피 상위법이기 때문에 명령 규칙이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명령 규칙 이게 좀 법률이나 헌법에 어긋나 그러면은 이 정도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심사권이야. 주의합니다. 심사 재청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위헌 법률 심사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괜찮죠? 다음 요거 2개부터 외웁니다. 안 해도 되겠지.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나? 외우자. 5초, 10초, 5초. 지우고 한 번만 더 써볼 겁니다. 5 명칭이 좀 어려워서 4 범위 시킬 거다. 3 2 1 자, 사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입법부를 견제한다. 무슨 권한이라고 했어? 재청. 그렇지.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 채원이 뭐예요?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 그렇지. 심사권이야 그냥 끝나는 거. 자, 그럼 이제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갑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견제하는 거다. 여기는 자, 행정으로 견제하는 거죠. 왜? 행정부 행정부. 이거 그거 뭐, 대법원장. 맞아. 대법원장을 행정부에서. 대법원장. 여기는 임명권이다. 임명권. 그리고 너네는 사면권까지 기억했지.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권. 대법원장. 대법원장 임명권이고 이거 전법에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만 가르치는 거야. 사면권이 다른 교과서에 나와서 같이 외우십시오. 다른 교과서 어디 뭐 리베린가 지학상 가서 들어가. 사면권까지 외우면 대법원장 임명권 및 대법관까지 포함이거든요. 대법원장, 대법관을 임명하고 사면도 시켜주시죠. 사면권은 뭐가 사면권이에요? 광복절 특사 영화 있잖아. 아니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가 무슨 뜻이야?
광복절? 빨리. 특별 사면의 줄임말이 광복절 특사야. 특별 사면. 광복절이 기쁜 날이잖아. 기쁜 날이니까 뭐 한 거야? 특별하게 사면 시켜주는 거야. 사면이 뭐예요? 광복절 특사하면 뭐 해? 약간 풀어줄. 그렇지. 죄수들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거야. 근데 사업부에서 선을 내렸잖아. 너 징역 5년이라고. 규빈이 징역 5년인데 광복절 특사로. 징역 5년인데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치수다. 기분이 좋아. 오늘 광복했잖아. 광복 옛날에 60년 전에 광복했어. 광복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니까 규빈이 뭐 무거웠으니까 말도 잘 듣고 뭐 제때 뭐 숙제도 하고 필카도 하고 숙제를 잘하고. 숙제를 안돼 너 5년 채워. 너 채우고 예지 한 3년 정도에 예지 필카도 잘하고 숙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3년 때 풀어줄게 하는 게 특사고 어디를 침해하는 거야? 사법 판결을 침해하는 거지. 그래서 견제하는 권한입니다. 하나가 괜찮니? 오.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권하고 이 대법원장 9명 대법관 9명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9명도 대통령 임명에 참고. 근데 대법원장 임명하고 이제 사면권까지 견제하는 권한이고. 다음 입법부에서는 뭐 해주냐면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 9명 다 행정부에서.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추천은 입법부 사법행정부 나눠서 해요. 세 명.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3명 추천하고 여기 3명 추천하고 여기 그냥 임명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을 해. 근데 대법원장은 13명 있어요. 13명을 이제 행정부에 있어요. 대법원 그거 아까 헌법재판소 9명이고 축구도 2명 빠져야 돼. 입법부에서 견제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다.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한 명이지 대법관이 13명이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당연하겠죠. 여기서 임명했는데 이걸 임명 동의하는 거니까. 근데 교과서에서 얘가 사법부 견제하는 권한으로 나와. 대법원 임명 동의권이. 그래서 사법부 견제 권한을 외웁시다. 대법원장 동의 안 하는 임명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죠. 외웁니다. 이것도 5 4 임명 동의과 임명과 1 땡. 예진아. 자,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 뭐야?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뭐였어요? 멍때리지 말고. 정인이 뭐니? 임명권 사면 임명권이랑 사면권. 여기는 뭐야? 대법원장 임명 임명 동의권이지. 오늘 행정적인 거죠. 그래서 빨간색 따뜻한 마음. 애민 정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부가 마지막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데 여기는 뭐가 세? 법률이 세지. 법률이 세기 때문에 법 가지고 견제를 합니다. 여기는 행정이 세지. 행정이 세기 때문에 센 행정을 견제하는 거야. 거부권. 지금 이거 기억하지? 법률랑 거부권이라고 가지고 있어. 그때 이거 만점이었어. 저때 나 혼자 공부했는데. 법률이라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거든. 공포를 해야 돼. 공포를 안 해주고 법률랑 거부권 해. 그 다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걸리는데 맞아. 재의결할 때는 원래는 2분의 1 출석, 2분의 1 찬성하면은 법률로서 작용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다음에는 기준이 좀 더 빡세. 3분의 2 동의를 하면 이제는 거부를 못해. 두 번째. 다 알겠네 이거. 근데 그렇게까지 빡세게는 안 나오고 그냥 법률랑 거부권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돼. 법률랑 거부권. 다음에 여기는 뭘 가지고 잘 알고? 국정감사 조사도 있고, 국정감사 조사도 있고, 탄핵 소추 의결하는 거 맞을까 얘네가?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소추라는 게 올리는 거다. 소추가 쫓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추적한다는 게 추자야. 그래서 추적하는 것이 소추이기 때문에 탄핵을 올리는 거를 의결하는 거죠.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조사도 이거 정법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거든. 너네는 구분하는 걸로 잘 안 나오는데 조사는 이거 중사 때서 여기는 1년에 정해놓고 9월 1일 날 막 정기회가 열릴 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터는 걸 감사라고 하고 날짜를 안 정해놓고 하는 거를 조사라고 해. 그래서 요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처가 가능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요거는 그 쌤이 그거
했지. 그래? 내가 했겠지. 여기는 감사합니다. 날짜 정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날짜 안 정해도 얘가 조사버리는 거죠. 나 진짜 안 들었어. 조사.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다. 여기도 외웁니다. 오. 예진아 시킬 거다. 너 계속 멍을 때리고. 5, 4, 3, 2, 범! 시킨다. 2, 1, 땡.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않니?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 좋습니다.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하신 범이 들고 있나? 뭐 뭐야? 행정부가 법률 입법부를 견제한다 뭐예요? 뭐? 거부권. 예진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뭐였어? 한해도축, 의결, 또 하나 더. 국정, 감사랑 국정, 조사 두 개다. 국정, 감사, 조사. 이걸 다 외우면 돼. 주르르 외우면은 요걸 다 외우면은 잘 문제를 풀지. 하나만 풀어볼까 같이. 짠.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 명령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뭐야? 성수권에 시가 뭐야? 시가 사법부겠죠. 사법부. B가 뭐겠니? 행정부겠죠. 그러면 A가 입법부겠니? 자, 기업 뭔지 정의나 기업이 뭐예요? 기업. 거부권이겠지. 법률랑 거부권. 정의는 니은을 보세요. 이건 뭐야? 탄핵소축이랑 또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 조사 및 감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B에 속합니까? 사법권이? 맞니? 아니요. A, C에 속하겠죠. C. 그리고 요거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입법부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뭐야? 국회. 이거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그다음에 사법부가 법원이다. 법원.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에 들어가긴 해요. 법원 주로 하고. 입법부는 법을 뭐 한다? 법을 제정한다. 그렇지. 행정부는 법을 집행한다. 그렇지. 사법부는 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법을 적용한다, 법을 제정한다, 법을 집행한다 이런 구조예요. 몽테스키에 무슨 분리? 몽테스키에 상권 분리. 교과서에 나온다 저것도. 너네 교과서에는 안 나오겠지. 몽테스키에가 상권 분리를 처음에 얘기했지. 자, 사법권을 법관으로 보는 B가 아니라 C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기업의 국정감사권은 어디 들어가? 국정감사는 니은에 들어가네요. 틀렸고. 니은에 탄핵소추권이 들어가니? 그럼 탄핵소추권이 들어가네요. 3번이 정답이에요. A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을 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는 게 아니라 헌법은 엄청 큰 거잖아. 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딱 만들어지고 9차례밖에 안 됐다니까. 그래서 헌법 개정은 뭘 거쳐야 돼?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거쳐야 돼. 국민투표로 빠졌기 때문에 안 되고요. 몽테스키는 상권 분립이다. 이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원 집정부제 국가. 거기는 입법부 행정부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일본, 영국 이런 애들 누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아니야. 총리. 왕은 소수합이랬죠. 왕은 얼굴 많아요. 여기는 이원 집정부제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요. 행정부를. 그래서 자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그치, 이 집정부제랑 대통령 중심제 둘이 비교하는 거 나와. 그게 뭐예요? 그 내년에 너가 정치를 선택하게 되면은 딥하게 배울 수 있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합일대. 어려워요. 다음 이것도 똑같다. 이거 해놔봐라. 규민아 나랑 하지 않았냐 이거? 네? 이거 헌법. 와, 부재제도. 배울 이거 반갑죠? 기본법 부재제도입니다. 부재제도. 중간 때 그대로 나오잖아 이거. 껌이지. 자, 어떻게 있냐면, 자, 헌법재판소, 이게 3부죠. 의회, 법원, 국민, 정부 이렇게 있지. 이게 3부잖아. 3부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개념적으로는 되게, 명분상으로는 다 등등한데, 헌법재판소는 그냥 독립기구야. 똑같이. 입법부, 사법, 행정부, 이거 사법기구 속해 있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네가 상위기구이기 때문에, 기본법 부재와 관련된 가장 최상위 기구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요청하냐면, 헌법소원이라는 걸 요청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이다. 숫자가 바랄 숫자, 못 숫자에 바랄 숫자 써가지고 헌법에 소를 제기하는 거죠. 다시 소를 제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라는 건 재판과 관련된 거예요. 소는 그러니까 고소한다 할 때 그 소다.
그래서 헌법의 소를 원하는 건데 헌법 소원 심사를 요청하는 건 헌법 소원이라 해요. 괜찮죠? 자,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면 뭘 해주겠니 당연히? 헌법 소원 심판을 해줘. 헌법 소원 심판. 그 뒤에 내가 여기 필기해놨는데 심사나 심판이나 크게 그렇게 구분하지 마라. 중, 고1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고1 통사 과정에서는 딥하게 구분 안 해요. 여기는 판결이 들어가는 걸 심판이라고 하고 그걸 판결을 하기 위해 검토하는 걸 심사라고 해요. 여기도 제청이랑 제기랑 구분하지 마세요. 근데 다르긴 해. 이거는 뭘 요청하는 걸 제청이라고 하고 제기는 이게 절차를 시작하는 걸 제기라고 해요. 근데 다 비슷한 맥락으로 씁니다. 제청을 하든 제기를 하든. 괜찮죠? 하여튼 심판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해요.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심판을 해주겠지. 여기에 구제 대상은 공권력, 입법부 사고 힘들구나. 공권력의 행사하고 불행사다. 내가 똑같이 나와 작년에. 그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다음 5분 서 있어. 공권력이 행사돼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 요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권력이 안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행사해 주시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피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피해는 구제해주지 않는다. 헌법재판도. 그렇죠? 그래서 공권력에 의하면 구제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다 9명밖에 없다 그랬죠. 9명. 그래서 얘네가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을 건데 얘네가 우리가 내 피해를 입을 때마다 행정 공권력이 날 피해를 입었어요 해가지고 다 구제 요청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얘가 판결을 다 못 내려줘.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해야 돼. 모든 내가 공식적인 수단을 해봤는데도 그래도 기본권 구제가 안 되는데 최후수단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을 안 하면 거의 키가 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다 모든 기본권 구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나오는 절차들이 이런 거예요. 되겠죠? 자, 입법부는 안 나왔는데 입법부는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 안 풀려있다. 여기는 법이 없어서 혹은 법이 있는데 잘못돼서 혹은 있는 법을 바꿔달라고 입법 청원이라고 하는데 뭐 폐지, 개정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있어서 없어서 잘못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맞게 바꿔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입법 청원을 하면은 법을 만들어주거나 법을 개정해주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보장해 줄 거고, 요거는 입법권의 행사하고 불행사로 인한 피해만 구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라는 걸 제기합니다. 소라는 건 뭘 해달라는 거야? 고소하는 거죠. 소를 제기한 건 뭐 해준다는 거야?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해 주는 거지. 재판. 근데 여기는 재판은 형사는 범죄 사건이 형사 재판이야. 민사 재판도 있죠. 민사 재판도 누구끼리 해요? 그냥 개인들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공적 피해, 얘는 공적인 피해거든요. 공적인 피해, 공적인 피해. 사적인 피해도 구제해 줄 수 있어. 법원은. 그러니까 너랑 나랑 회원이랑 나랑 불만이 이렇게 막 있으면은 수업이 있다고가 뭡니까? 돈을 냈는데 하면서 이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민사소송. 그래서 사적 피해까지 제기했습니다. 다음 권익위라는 명칭을 좀 기억해놔라. 여기는 행정부 밑에 있는 기구다. 행정부 밑에 국민권익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뭐랑 헷갈릴 거냐면 내가 국가인권이랑 헷갈릴 거예요. 여기는 국민권익이죠. 국민권익은 행정부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뭐만 하냐면 행정적인 피해만 구제해줘.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냐면 일단 그 행정복지센터죠. 줄여서 행복센터인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다. 너네가 민원을 넣을 때 어디 가서 민원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 뭐 이게 주변에 소음이 너무 시끄럽고 어디 가서 민원해요? 민원이 어디서 진상이야? 동사무소 가서 한단 말이야. 행정복지센터 가서 하죠. 행정복지센터가 행정부 소속이기 당연히 행정복지센터잖아. 행정부 소속이겠죠. 그지? 그래서 권익위는 요런 이제 민원을 다 종합해가지고 어떤 구축이 있습니다. 뭐 민원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처리해주는 부서가 권익위예요. 행정부와 관련된 구축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를 해주겠죠. 그리고 심판인데 헌법 소원 심판 이런 거 아니죠. 헌법 소원 심판 아니고 무슨 심판이라고? 행정 심판이겠지. 왜? 얘가 무슨 소속이니까 권익위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행정 심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해주겠니? 행정 심판을 내려주겠죠. 행정 심판을 내려줄 거야. 똑같이 행정 작년 기억나지 않니? 똑같이 했는데 진짜 그대로 나온 거지.
걔네들이 다 리셋돼서 와요. 맞아요. 약간 좀 많이 리셋당했어. 여기는 행정권만 피해 규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이 작년에 중요하게 나왔을 거죠. 인권이 국가 인권입니다. 여기는 국민 권익이고 여기는 국가 인권이야. 국가 인권은 얘네가 너무 중요한 인권이란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지. 국가에서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서 독립기구로 신설했어요. 2000년대 이후에 노무현 때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인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정이라고 합니다. 진정은 뜻이 사정을 진술한다인데 뭔가 법적 조치는 아니야. 이런 거 조치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뭐 이게 법적 절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조사하고 조치해 주는 거야. 그 뭐냐 그 예전에 핸드폰 지금은 공부가 새로 나왔는데 예전에 핸드폰을 다 수거했거든요. 인권위에서 금호고인가? 금호고에 한번 나왔었대. 핸드폰을 학교에 들어오면 다 수거해 갔다가 끝나고 나눠주는 거. 이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면서 권고 조치, 권고 시정 조치를 했대요. 뭐야?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근데 요새 다시 바뀌어서 다 수거해 가랬습니다. 인권위에서. 아니 어이가 없네. 네, 너희도 제1학원에서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고 요청하니까 시정 권고가 내려올 수도 있어. 요새 애들이 또 하도 수업 안 듣고 교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수거해가도 된다는 걸로 내용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아니게 됐어. 나 조사후 조치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사적인 거까지 인권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광범위한 거잖아. 직장에서 왕따당한다. 일찍 일하고 있는 나를 더 빼고 오늘 아침에 축구를 갔다 내가 안 간 거지.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인권위에 제1학원 선생님들한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사적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심판이라는 거는 준사법기관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준사법기관이 있대. 여기서 행정심판을 한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있고 요게 요 두 개가 제일 볼륨이 크고 중요하고 좀 애들이 틀리는 거. 나머지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적 선거제도. 작년에 덕성여고에 선거제도라 가르쳐가지고 선거제도 썼거든. 서술형에서 이거 기본법 보장제도 뭐 있냐 공유서라는 거 나왔었는데 애들이 그냥 선거제도 썼다가 2점 감점 당해갔어요. 예? 북한에도 선거는 있대. 왜? 덕성여고 선생님 말로 북한에도 선거는 있기 때문에 물론 강제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적 선거제도가 아니면은 감점이라고 해요. 교과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 민주적 선거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옛날에 저거 나이 맞추는 문제 나왔어. 요거 외워라. 국회의원 비선거권은 18세, 투표권도 18세, 웬만한 거 다 18세야. 정당 등록이 가능한 건 15세부터다. 정당 등록은 15세부터고 나머지 다 18세고 대통령 비선거권은 몇 살? 40살. 만 40살. 나머지는 다 만 18세로 그냥 통일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지고 그리고 게리맨더링 기억나요? 게리맨더링 처음 듣니? 그 셀레 선거구 법정주의 할 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무슨 예전 선거 그 뭐 히스토리 이런 게 있었대요. 게리라고 하는 무슨 공화당원 주지사 게리 사람 이름이 게리라고 하는 걔가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얘네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거지.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인원이 많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지지자가 많다 그러면 이 지역은 되게 세밀하게 쪼개고. 근데 약간 역사가 아니 중상 사회에 나와. 그래서 게리 그게 마치 선거구를 그려보니까 뭐가 됐다. 뭐 옛날 뭐 유럽 신화에 나오는 불품은 동화름이 있거든요. 셀리맨더라고 해요. 그 셀리맨더처럼 생겼다 그래서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거. 뭐에 어긋나는 거냐? 선거구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나와. 선거구는 항상 법으로 정한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잖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 법정주의.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용어는 알아요. 있어야죠. 어디 들어간다. 민주적 선거제도에 들어간다. 선거권, 피선거권에 나이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놓고, 이런 게 다 뭐에 포함된 거다? 민주적 선거제도. 이건 돈 내주는 겁니다. 선거구 문제. 그래서 이게 뭐 출마할 때 이런 거 돈을 빌려줘. 당선 못하면 배산해야 돼. 아무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복수 정당 제도라고 합니다. 복수 정당 제도. 정당은
등록하고 5,000명 이상이니까 당원을 모으면 다 등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중이 떠중이 당들이 엄청 많아. 뭐 민주통일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슨 뭐 동물권 보호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상 몇 제1당 뭐 이런 거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5,000명 이상 인원을 모아야 돼. 그래서 정당은 등록제다. 허가제 아니에요. 허가제 아니고 등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거 조금씩 나와요. 국가에서. 그리고 기타는 국민 주권주의, 국민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입헌주의나 복지주의나 같은 말이에요. 입헌주의는 뭐에 따라 다스려라? 헌법에 따라. 입헌주의, 헌법에 따라. 복지주의는 뭐에 따라? 법에 따라 다스려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내용을 봅시다. 이 법령의 위계 순서가 뭐라고? 헌, 법, 명, 조, 규 순으로 간다고 했어. 헌법, 명, 조, 규, 조례, 규칙. 요거는 권력 분립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자, 배웠죠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 여기 내가 비상에도 나오고 미래는 다 나온다.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권력 분립 제도는. 지역사건을 따온 건데. 입법권은 국회의원권, 행정권, 뭐 사법권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상법 분립은 누가 얘기했다?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상법 분립. 입법부 사법 행정부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인권보장 기구 아까 뭐 나왔다? 국가 인권위 독립기구랬다. 국가 권익위 어디 소속? 행정부 소속이에요. 뭐야? 국민 권익위에 뭘 요청했습니까? 행정심판 제기 또 고충민원 제기. 뭐 고충민원 처리해주고 뭐 행정심판 같은 거 해주겠죠. 네, 요거 잠깐만 봅니다.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정치 심화 내용이다. 박성영 선생님이 정치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고상도 선생님도 정치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여기가 좀 딥하게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웁시다.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단단하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 위헌법률 심판 했잖아. 어디서 어디에 견제하는 권한이었어? 어디서 어디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습니까? 해달라고. 10분이 다 되면 내용이 좀 어려웠어. 보자. 자,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용 두 마리죠. 용 두 마리여가지고 정법을 가르치는 쌤이 이 단원을 담당할 때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근데 구분을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정법만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까지 딥하지 않아요. 오이씨, 딥하게 들어가네. 중2 때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2학 고2 때 정법 들어가면 여기가 원래 킬링버튼 나오거든요. 거기도 아마 뭐 고등 정법 이런 거를 좀 가르치신 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해요. 분명했어. 저 권리구제형 어려워.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거를 구분 못하면 질려. 일어나고 연구 보자. 자, 헌법 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이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두 개지. 무슨 위헌법률 심판은 어디다 요청하는 거야?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누구한테 요청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내려줘? 아니, 해양처럼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권한이었다고? 입법부가 아니 뭐 입법부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잖아. 지금 기억나죠? 아까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했죠. 다 리셋됐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누가 누구한테 간다고? 법원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률을 견제하기 위해서 헌재 요청하는 권한이다. 이거를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위헌 법률 심판. 그냥 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적용 헌법이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돼야 이겁니다. 뭐가 드러나 있었냐면 네가 글을 읽잖아. 글을 읽다가 재판 과정이 드러나 있어야 위헌 법률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문. 재판 과정이 드러나 있어야 되고. 다음 헌법소원 심판을 배웠잖아.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요청하는 거였어. 헌법소원 심판에 제기하는 주체는 누구야? 누가 요청하는 거라냐? 개인이야. 그렇지, 개인입니다. 그래서 법률, 공권력의 헌법은 분명히 기본 이건 침해한지 판단하는 건데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죠. 권리구제. 내 기본권이 침해됐으니까 헌법 권리 되는지를 봐주세요라는 거죠. 다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헌법소원 심판을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누가 제기한다고? 아까 법원이 하지. 법원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으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요청할 자격이 없어. 맞죠? 왜냐면 법원 권한이잖아. 법원이 헌법재판소 요청하는 권한이니까. 그래서 개인이 이 법률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권이 위배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 기본권이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직접 개인이 헌법 소원을 요청할 수,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 왜? 사법부 권한이니까. 그럼 개인은 뭘 할 수 있는 권한이냐면 사법부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해가? 사법부 권한이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누구 권한이라고? 사법부 권한. 그래서 개인이 권리가 없다고. 그럼 개인은 뭐만 할 수 있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괜찮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사법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기본권에 침해되는 법률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안 해줄 수 있죠. 기각할 수 있거든요. 기각했을 경우에만 위헌심사의 헌법소원 심판할 수 있어요. 예? 기각당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률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 같다고.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 같은 법률인 것 같다고 내 생각에. 그래서 사법부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을 했어. 근데 그게 기각당할 수 있다니까. 그때는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직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같은 걸 할 수 있어. 그럼 사법부가 법원에 사법, 이게 돼야 돼. 개인이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요청했는데 기각당했을 때 그 다음에 개인이 헌재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명칭을 잘 기억하세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각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원래는 사법권이잖아. 사법부에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으니까 내가 직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같은 걸 한다고. 그거를 헌법 소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괜찮니? 괜찮죠? 나 봐봐. 그러면 위헌 심사 관련된 모든 심판 두 가지 뭐 있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랑 위헌 법률 심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 위헌 법률 심판하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있는 거라고. 둘 다 위헌 심사와 관련된 심판이거든요. 얘네는 법률이든 명령이든 규칙이든 처분이든 간에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얘네로 풀려면 뭐가 드러나 있었냐면 제시문에 재판 과정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제시문에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위에 걸 봅시다. 뒤에.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변호사 시험인데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 시험 응시를 금지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이거 위헌 법률 심판이니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니까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다시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걸 금지당했어. 이게 누가 한 거냐? 아마 뭐 행정부에서 했겠죠. 그런 거 공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공고와 알림은 아마 그 변호사 시험을 만든 주최 측에서 했겠죠. 그게 내 자유, 건강, 생명,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한 거잖아. 이해가?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이니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니까 권리 구제 헌법소원 심판. 거기서 여기에 제기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헌법소원 심판에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권리 구제입니다. 이해가니? 다음. 자, 이거는 뭐냐면 의료법이야. 의료법 조항이 성별 감별 뭐 6개월, 7개월 됐는데 얘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지금 위헌 상태거든요. 옛날에 불법 낙태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딸이면 막 낙태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의료법 조항이 태아 성발견 고지를 무조건 금지하는 경우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우리 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법에 대해서. 이해가?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는 위헌 법률 심판이니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니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이거 너네가 딱 이렇게 나왔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으로 풀 수 있겠니? 못 풀어요. 법에 대해서 한 거잖아. 만약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일단은 위헌 법률 심판은 아니지. 왜? 지금 누가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의료인이 제기한 거잖아. 위헌법률 심판이 되려면 누가 제기해야 된다고? 사법부가 제기해야 돼. 위헌법률 심판이 되려면 의료인이 제기한 거잖아. 위헌법률 심판이 일단 아니야. 괜찮죠? 그러면 위헌심사의 헌법소원 심판인가? 그것도 아니지. 왜? 재판에 헌법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당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위헌심사의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아니잖아. 그래서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이고. 정법에서는 이거를 맨날 낚시 문제로 내요. 자주 빈출 내용이 되는 거. 정법에서. 근데 원래 고일통사에서 이런 건 안 가르치거든요. 원래는 교육과정 벗어나는 거야. 근데 가르치고 시험에 내시는 분들 좀 있어서. 덕성경 선생님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한번 봅시다 같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일이 많아. 주민등록법이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가지고 전신에 대해 개인 신상에 다 까발려 줬어요. 주민등록번 받고 싶잖아. 불법이에요. 신분 세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바꿀 방법이 없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땡땡씨가 자치단체장한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땡땡의 이러한 행동이 헌법 위반 내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예, B를 청구했다. A는 어디고 B는 뭘까? 애들이 뭘로 청구했냐면 사법부에다가 법원에 실수지. 법원에다가 지금 뭐예요? 법원에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다시 변경을 요구해. 지금 이게 행정적인 거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등록 변경을 거부한 거지. 행정적인 걸 요청했기 때문에 애들이 뭘로 착각하냐면은 재판에다가 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위헌 명령 규칙 처분은 이게 처분이잖아. 행정처분. 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사법부에서 해줄 수 있어. 그치? 근데 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도 뭐가 돼야 되냐면 요게 돼요. 위헌 명령 규칙 처분까지 포함해서 위헌 심사 관련된 모든 심판은 이 명령이든 규칙이든 처분이든 이런 위헌 여부가 이거의 위헌 여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만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이 드러나 있니? 아니요. 재판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그래서 A는 헌법재판소고 B는 헌법소원이야.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정법 내용이 좀 어려워. 정법에서 맨날 이걸 낚아줘 낚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랑 위헌 법률 심판이 되려면 뭐가 무조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지 신문에? 재판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재판 과정이 없잖아. 그치?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보자. A가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있죠. 법률 인권을 침해할까 판단했는데 위헌 결정 내린 거 맞아요? 기억? 맞니? 네. 맞겠죠 이거는? 헌법재판소 있잖아. A는 위헌 법률 심사 제청 권한을 갖습니까? 아니지. 딱 보니까 뭘로 착각하라고 지금. 법원으로 낚시 문제 하는 거 보이니? 의도가 명확하잖아 지금. 의도가 지금 A는 법원이고 B는 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라고 지금 낚시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지시문이. 아니죠. A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권한이잖아. A가 법원이 아니라고. 틀렸고. B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하는 자의 권리를 구제해 등 청구하는 거. 뭐야 이게?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 맞기 때문에. 공권력에는 입법부사하고 행정부가 다 들어가는 거다. 맞고. 그 다음에 B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수행하려 하면 뭘까요? 자, 30대. 법원이 좋지. 이게 뭐야? 적법 재판이 재판. 그래서 여기는 사법부, 여기는 재판으로 낚시하는 거죠, 문제가.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 좀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정법쌤이 여기 가르치면 이렇게 낼 수 있죠. 그래서 기획팀이시네, 기획팀. 아, 맞다. 그래서 내가 맞다. 이 와중에, 심지어 이 와중에 옳지 않은 거야. 그냥 진짜 나쁜 선생님이죠. 나쁜 선생님. 그래서 기획팀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 풀었을 경우에는 정답이 될 수 있겠네. 잘못 풀었을 경우에. 진짜 잘못 풀면 잘못 풀어서 이제 이거를 사법부로 풀었을 경우에는 정답 이렇게 된 거죠. 영광 칭찬인데 문제가 좀. 내가 그거 좀 기합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걸 보고. 덕성명호 가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너 정법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김민아.
규빈아, 정법 만약에 선택할 거면 이런 식으로 킬링 파트 문제가 나와요. 이거 뭐 법원인가 헌법재판소인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가 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공부 안 하시고. 근데 좀 정치 파트에서도 어려운 파트긴 해. 갈 거야? 재밌죠? 재미없고요. 재밌긴 해. 문제 풀어봐라 나머지는 너가 풀 수 있다. 1, 2, 3. 두 개만 풀어보세요. 나 두 개는 밑에 풀었죠. 짠. 42번은 42번은 했구나. 41번은 1번, 5번. 43번은 2번. 이거 41번. 41번 봅니다. 기본적인 건 두 개인데 1번은 아는데 2번이랑 5번은 있어요. 옥수 정관에 맞죠 이거는? 이 2번 왜 틀려? 적법 절차. 적정 절차의 원리가 아니야. 이거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한다면 뭐라 그래요? 약간 용어를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법치주의.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거를 입헌주의. 법률에 따라 통치하는 거를 법치주의. 여기는 적법 절차의 원리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 뭐 미란다 원칙 이런 거 했잖아. 그런 거 할 때 이제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사 뭐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용어가 X고. 3번 국가기관이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법원이 심판한다. 뭐가 틀려? 헌법소원은 어디서 해줘요?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하는 X. 다음 18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은 몇 세? 이것도 18세야. 18세 이상. 네, 대통령 피선거권은 몇 세?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빼고는 다 18세로 통일을 했죠. 정당 등록만 15세야. 내가 정당 가입이 15세인데 나머지 다 18세로 통일합니다. 18세 개월이면. 그렇지. 만 18세. 만 18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3 생일 지나 고3은 돼. 생일 지나. 헐, 바로. 바로 왜 국회의원 하면 되죠? 다니는 중에가 그러면 내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긴 한데 대학생들은 뭐 국회의원 될 수 있긴 있겠죠. 해요 그거를? 뭐 비례대표 이런 걸로 하면 무슨 일이야? 뭔 시험할 때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정법 치면 할 수 있겠지. 정법 선택하면 수능에서 그런 거 잘 알겠지. 국민인권위 하는데 인권 보호기관 통해 고충민원 처리. 네, 맞지. 권익이다 고충민원 이런 거 했다. 보호 기관을 통해서 해요. 이 국민 권익위가 인권 보호기관이잖아. 국민 인권이랑 권익위가 다 인권 보호기관이잖아. 그래서 고충민원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이랑 뭐 했어 아까? 행정심판 이런 거 했다. 행정심판 제기, 고충민원 제기 이런 거 했잖아. 그죠? 그래서 5니까 1번, 5번이고. 괜찮니 이거 43번 괜찮니? 네. 응. 넘어가 또 아 근데 그거 리을만 모르겠어요. 리을. 리을. 권리 행사로 견제를 받는 대상이 사명권의 견제 대상 누굽니까? 이거 사명권의 견제 대상이 누구야? 사법관이에요? 사법부지 사법부. 사법부에다가 하잖아. 아 대법원이요. 대법원장 대법원에 법원에다가 너가 땅땅땅 판을 내려준 걸 침해하는 거니까. 나머지 괜찮니? 그럼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거. 시민분복종인데 윤리 파트에만 있어요. 아니 이거 싫어. 왜 싫어? 이거 싫어. 근데 언니들은 좋아하는데 그 고3 언니들은 요거만 막 찾아서 보고 수업 시간에 얼굴 잘생겼다고.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잖아요. 아니 저 부정이한 법 너무. 부정의한 법이 걸어가고 있죠. 부정의한 법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부정의한 법이 학자가 2명 나오거든요. 소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놀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로가 처음으로 시민복종을 얘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그 멕시코 전쟁 시기다. 그래서 지금 미국 51개 주가 있잖아. 51개 중에 이름이 뉴멕시코 주인 주가 있어. 뭐요? 그치? 주 이름이 뉴멕시코 주야. 원래 어디 땅이었겠니? 멕시코 땅이었겠죠.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랑 전쟁하는데 그때 당시 좀 명분 없는 전쟁을 했대. 미국 정부에서. 근데 전쟁이 길어지고 하니까 명분 없는데 이제 항상 전쟁을 결정하는 건 누가? 늙은이들이 결정하고 전쟁이 끌려가서 죽는 건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죽잖아. 전쟁이 길어지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해서 반전 여론이 그때 당시 높았는데 난 이런 부정의한 법을 집행하는 국가에 충성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소로야. 그 경험을 하루 들어가 있었대요. 하루 가셨다가 제 친척이 돈 내줘가지고 나온 다음에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써요. 그게 좀 널리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개념이거든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 부정의한 법이 있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폭력을 써서라도 저항해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거. 거기에 침묵하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이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이지. 근데
그래서 양심의 이런 거 이제 그 뭐 이런 거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거. 내 종교적 교리에 따라 살인 기술을 배우는 살인 무기를 들고 있는 곳으로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종교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나는 군대에 가지 못한다 이런 걸 인정하거든요. 소로는. 근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롤스 같은 거는 여기는 나중에 이게 조금 이 7단원에서 엄청 딥하게 배울 사람인데 사회 구조, 사회 체제 이런 거를 합의한다고 봐요. 사회 구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개인들이 내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했을 때 부정이하다 그래서 다 법을 어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가? 엄청 불안정해지겠지. 그래서 이 소로가 얘기했던 걸 좀 디테일하게 다듬는 사람이 이게 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까지 필요하냐면은 공공의 정의 간에 합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적인 인식,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 사회의 내 개인 양심이 아니라 양심적인 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이런 정의만에 합치하는 개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폭력은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폭력 쓰고 나서 이제 잡혀가야, 그러니까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법을 어긴 다음에 잡혀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보자마자 부정의한 법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총을 쏴서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쭉 쳐다보고 있는 거지. 어이씨 뭐 이렇게 급하냐. 얘는 부정의한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뭐 옳지 않다. 그 전에 사람의 목숨이 먼저 끝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의한 법이 있으면 바로 호겨야 되는데 참지 말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사회가 너무 혼란해지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돼.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해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을 법을 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든 윤리 강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시불이라고 가르칩니다. 시민불복종이잖아. 그래서 부정의한 법이네 시불. 시민불복종.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두 개다. 공화국가에 나오는데 단기 소금 행지. 자, 네 가지 조건을 나올 거지만 미리 외웁니다. 네 가지 조건. 롤스가 좀 갖다 뜨는 거야.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목적. 저거 하나 뒤에 나옵니다. 이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정당한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비폭력성. 비폭력성 안에 공개성도 가끔씩 다른 교과서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뭐지? 양심적인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지. 공공의 처벌을 감수하고 최후수단. 다시 최후수단. 제일 앞에부터 최후수단. 비폭력성, 공개성, 마지막으로 처벌 감수. 뭐 또 암기법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면은 절차대로 하면은 뭐 이런 순서를 룰스가 얘기한 건 아니야. 내가 딱 맞춘 건데 순서대로 하면 조금 외우기 쉽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 돼.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면 시민불복법을 어긴 거예요. 기억사.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는 걸 안 했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았는데도 법을 어기다가 그냥 범법 행위지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니? 이게 아까 소로 같은 경우는 바로 오게 됐잖아. 이게 롤스랑 다른 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가 이렇게 나온다. 윤리에. 너네는 이렇게 나오겠지. 너네 그 이도현 쌤이 가르치시는 거야.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절차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합법적인 절차와 시민불복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없냐면 합법적인 절차를 다 해야 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최후 수단입니다. 근데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정당한 목적은 공공의 정의간에 합치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익을 생각해야 돼. 여기 아까 소로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양심만 어긋나면 바로 오게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내 양심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행위인데 거기다가 공공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잡혀가야 돼. 끝나. 처벌 감수까지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감춰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다 만족할 때 이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정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으로 취급될 수 있다. 괜찮니? 근데 대표적인 행위가 이런 거예요. 단기의 소금 행진. 이때 이제 그 양차 대전 사이거든요. 1, 2차 세계대전 사이인데 영국에서 세금 걷는다고 그 여러 번 세금을 많이 걷었어. 세금을. 시민주의 전쟁 해가지고 시민주의 확대하던 시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데 어디에다까지 세금을 매겼냐면 소금한테도 세금을 매겼어. 근데 소금은 생필품이잖아. 엄청 그 필수적인 건데 세금을 많이 물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소금을 원래는 자기 국가에서 막 만들면 되지. 불법화 했어요. 전매제도 했어. 영국 정부에서 소금 할 수 있다고. 근데 세금까지 많이 물리네? 참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에 먼저 항의를 많이 했어요, 관리가.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만족해. 그 다음에 항의의 뜻으로 뭘 했냐면 바닷가까지 걸어갔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몇 주 동안 걸었대요. 몇 킬로냐? 380km를 걸어. 24일 동안 걸었네. 걷는 동안 3만 명이 같이 따라 걸었어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갇혔어. 가가지고 원래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이거 했어요. 직접 속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전매제도 이런 거에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했습니까? 영국산 은직물 많이 팔던 시대죠. 물레로 직접 옷을 만들었어. 감옥 들어가서. 이런 거 했던. 그리고 정당한 목적도 당연히 있죠. 이 부당한 소금법, 세금 이런 거 부당하다는 거고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비폭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끝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처벌 감소했잖아.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여기도 로자 파크스의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 흑백 분리 영화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분리 운동, 흑백 분리 운동 하면서 버스 탐습 거부 운동을 벌였어. 로자 파크스가 옛날에는 자리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뭐 앞에 앉고 흑인들이 뒤에 앉고 했는데 자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흑인애가 백인에 앉으니까 버스 기사가 야, 거기 백인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 있어? 일어나. 하니까 넌 그럴 수 없다. 자리 비어 있는데 왜 내가 서 있어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잡혀간 거지. 잡혀가가지고 이때 당시 막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 흑인들이 다 버스 안 타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흑백 분리법이 위험 판결을 해서 금지됐다,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로자 파크스가 자리가 부족해서 양보하고서 요구했는데 거부했고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체포됐고 여러 사람들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여가지고 순서대로 자리에 앉을 것, 운전에서 고용할 수 있을 것, 1년 동안 버스를 탄다고 걸어다녔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인종분리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내렸네요. 그런 거에 시민보호법 사례겠지. 잡혀갖고 폭력적인 사용 안 했죠. 이거 폭력을 사용 안 했잖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절차는 뭐 안 나와 있나?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때 부당하다고 뭐 이전에 얘기가 나왔겠지 이런 거. 그래서 시민보호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2가지 정도가 제일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기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시민참여인데 시민참여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야. 합법적인 방법이 있고 불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이 있는 거지. 법을 어기는 게 불법적인 방법. 근데 보통 이거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니 뭐 이런 거야.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별력이 없고 시민참여라는 거는 시민이 국가정책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의의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정도만 기억하세요. 대의민주주의 뜻이 뭐야? 의사를 대신해서, 의사를 대표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간접민주주의야. 근데 간접민주주의다 보니까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지만 걔네가 어떻게 한다고? 연우! 서있어. 왼쪽으로 날라가. 후 바람이 빨리. 그래서 내 의사를 뽑아서 내 의사를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잘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뭐 한다고? 직접 우리가 참가를 한다고. 그런 거 있겠죠. 투표, 선거, 서명운동,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언론, 제보, 온라인, 불법 상황.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이쪽 것이 나와. 투표 선거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맞지? 아니지. 투표 선거라는 건 뭐야? 간접 민주주의 요소인 거. 여기다 밑줄 꺼놓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을 본 다음에 이거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오답은 됩니다. 투표 선거만. 얘는 간접 민주 정책이죠. 괜찮니?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 참여고요. 언론, 제보, 공익, 봉사활동, 입법청원, 서명운동 이렇게 혼자 하겠지. 자, 집단적 활동이 3개가 나옵니다. 정법 선택하면 여기 굉장히 딥하게 나와요. 어디서 딥하게 나오냐면은 오산고 기출해 보면 딥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정법 쌤이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산고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오산고 쌤이 이상했잖아요. 뭐 너네는 안 이상하냐? 뭐 지금 내용 다 나오는 거. 아니 저희 여기는 정법 선생님이 맡은 경우에는 정당과 인집단과 시민단체를 딥하게 꾸며서 나옵니다. 자, 공익을 추구하는 여기서 뭐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거. 시민단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 뭐야? 정당. 이 정도만 알아둬야 된다. 얘네들은 다 정당도 공익을 추구한다. 참고로 정당 공적인 거다. 사익 추구하지 않아요. 사익은 얘만 추구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얘만 하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이익에 추구하는 뭐
뭐 이런 게 있고 밀집단, 사익추. 이거 구분하는 거는 혹시나 학교에서 가르치면 딥하게 합시다. 별도 판이 나가야 돼. 일단 그리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만 나오고요. 교과서에 되게 대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중요한 거죠. 시민복종. 만약에 시민복종을 이도현 쌤이 많이 딥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씩 학교들이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서 또 별도판이 나와야 돼. 작년에는 그 선생님 말로 이도현 쌤 말로 내가 어렵게 한번 낼까 하다가 그냥 이번에는 그냥 교과서 내용으로만 내기로 했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쉽게 나왔어.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왔는데 덕성여고 같은 거는 맨날 그래. 덕성여고는 윤리쌤이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네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와요. 왜? 모의고사가 윤리 내용으로 나오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윤리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조금 딥하게 해놓는 게 좋긴 한데 하여튼 학교에서 반응 보고 난이도를 좀 결정을 합시다. 이거보다 엄청 많아요. 3판짜리입니다. 시민블록종. 네? 조건이 첫 번째. 3판짜리. 너네 생태 중심주의 막 그런 것도 별도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무섭게 다시 해서 거죠? 끔찍한데? 뭐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하겠죠. 자, 시민불복종은 뭐냐? 시민불복종. 법을 어기는 거야. 시민불복종인데 법을 어기는 건데 의도적 법 위반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정의로운 행위고 도덕적인 행위인 거야. 왜? 부정의한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의한 정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너만 안 보면 옆으로 날아가. 그래서 의도적 법 위반 행위. 근데 잘못된 법이나 혹은 정책이다. 법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법 위반 행위. 네 가지 조건 기억나니? 처음에 자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했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최후수단이에요. 최후수단. 그러면 시작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의 정당성이. 목적의 정당성. 이거를 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공공의 정의관이라는 단어. 공공의 정의관의 합치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그럼 하는 중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중에는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이어야 돼. 비폭력.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처벌.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잡혀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대표적인 사례 뭐? 간디의 고급바우스. 그냥 아까 나온 몽골메리식이나 몽골메리식의 버스 승차 거부 같은 게. 자, 요게 딥하게 나오면 요게 어려워요. 요게. 아까 서로 했죠. 서로 얘기했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국민은 법을 지키는 존재고 인간은 양심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인간인 다음에 그 다음 국민이어야 되는 거지. 법에 대한 중요식보다 뭐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해. 우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불리의 행위를 하순위 되라고 하는 것은 요거 안 하면 합법을 어기라.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이 우리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바꾸는 걸 할 수 있지. 그걸 기다릴 수 있지 천천히.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 먼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즉각적인 목숨이다. 폭력적인 목숨이다. 근데 여기는 아까 롤스라는 사람이 롤스. 시민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의 충실성에 법을 어기는 것이야. 시민복종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야.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는 법 체제는 존중하는 거야. 그 자주 나오는 게 부정의한 체제에 저항하는 거 맞을까? 시민복종이 부정의한 체제에 저항하는 건가요? 아니야. 체제는 긍정합니다. 체제를 긍정하기 때문에 체제를 부정하는 건 쿠데타예요. 그 사회 체제 자체는 정의로운 거야. 근데 그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의 뭐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인간적인 한계,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부정이나 법 정책이 있는 거야. 체제 부정 나오면 다 틀려. 시민복종 아닙니다. 체제 부정은 쿠데타예요. 시민복종은 일부 법률 정책만 위반하는 게 시민복종이다. 그래서 체제의 한계 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균을 해서는 어기긴 하지만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도와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처벌도 감수합니다. 심화는 알아봐주세요. 공리주의자. 심화했잖아 우리. 안 했구나. 동물중심주의잖아. 합법적인 수단이 설정했을 때 목적을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그 국제주의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공리주의다. 공리주의. 여기는 사회계약설, 국제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시민을 보죠. 공리주의는 뭐야? 최대다수 최대폭 얘기하는 거다. 벤담빌 기억나죠? 그래서 시민복종 했을 때 사회 최대 공리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시민복종이 정당한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 이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싱어가. 자 그러면 롤스 선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롤스의 실무 목적은 법의 경계선 밖에 있는 얘기일까요? OX. 맞아요. 맞아요. 법의 경계선 밖에 있습니다. 왜? 위법 행위라서. 괜찮니? 예지야. 자 롤스의 실무 목적은 법에 대한 추리선 한개 내기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둘 다. 구분해라. 법의 경계선 밖에 있어. 근데 법 체제의 한계 내에 있어. 이거는 체제라고 체제를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법 체제는 존중하지만 일부 법만 위반하는 거라고. 괜찮니? 뭐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어? 두개 부분 여기 나오잖아 여기.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거지. 근데 너무 낚시하기 좋게 생기지 않니? 너무 어려워. 낚시하기 좋게 생겼잖아. 말을 왜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아니 법이 잘못됐다니까. 근데 체제를 부정하지. 네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쿠데타를 일으키 뭐 이게 개혁 이런 거 선포하지 않지만 일부 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법은 어기겠다고. 이해가? 그리고 두개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비슷하죠.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낚시선으로 많이 나오겠죠. 뭘 안 돼. 지금 굉장히 겉핥기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윤리 내용 들어가면 이거보다는 3배 복잡해져. 와우. 봅시다. 예진아, 여기 선지까지 하고 마칩시다. 이번 번에 보장이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자, 자기가 원래 본질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잖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잠깐만. 제한은 가능하다. 제한은 가능합니다. 제한은 가능한데 뭐가 안 되냐면 침해는 안 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침해는 안 돼. 제한은 가능합니다. 모든 기본권은 제한은 가능해서. 예지. 우리 한국에서는 자기가 원래 본질의 내용 어떤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맞죠. 침해되는 건 아니에요. 제한은 가능하고. 채원아, 자,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할까요? 모르는 선지. 규빈이 기본권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라고? 이거 아니랬죠. 중복이죠, 중복. 그게 옛날 뭐 장소도 마찬가지. 딴 데서 안 될 수도 있잖아. 독재국가 이런 데는 자유가 보장 안 되죠. 회원은 항상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제한될 수 없니? 아니지. 뭐가 틀렸어? 세 가지 뭐? 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세 가지 나오는 거야. 국공지를 위해서. 그 세 개가 저기 다 있으면 돼. 그거 아니면은 그지, 그렇지. 그 세 개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제한할 수 없는 거야. 자,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거나 자신 직접 후보를 출마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방법 맞습니까? 맞니? 맞잖아, 뭐 시민 참여. 자신이 직접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고 선거 참가할 수도 있고 모든 선지. 연후. 자, 우리나라는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X 18세라고 했죠. 준이야. 자, 시민 목적은 공권력이 사기를 침해했을 때 행사됩니까? 아니야, 이거는 언제야 한다 그랬어? 공공의 정의관을 주기가 아니래. 부정이 아니래.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뭐 청구권 행사 이런 거 하겠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사익 침해는 내한테 피해가 주면 다 신고적 하면 사익은 혼란이지만 사익 침해가 아니라 공익을 위배되는 거다. 공공의 정의관을 합치하지 않는 부정이라는 겁니다. 회원이 마지막 이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가 될 수 없습니까? 없어요. 이 집단은 뭘 위하는 거야? 사익을 위하는 거잖아요. 이 집단 사익 주라고. 이 집단은 합법적인 거야. 법이 보장하고 있죠. 법을 어겨야 돼.